시간이 돼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에서 레퍼런스 관리 부분은 총 5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룹, 파일 어태치먼트, 파인드, 프리텍스트, PDF 파일의 논문 정보 반입, 레퍼런스 정보 찾기 5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입니다. 그룹은 이제 우리가 수집을 레퍼런스를 하실 때보다는 레퍼런스가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열 몇 건밖에 안 됐지만 100여 건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를 그룹핑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할 때 사용하는 메뉴예요. 그룹은 상단의 그룹수라는 메뉴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또는 그 좌측에 있는 그룹 패널에서 직접 가능하십니다. 좌측에 있는 그룹 패널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패널 그룹스 메뉴들에 있는 것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만드시게 되면은 그룹 같은 경우는 상단에 그룹 셋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하위에 그룹 형태로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셋을 만들고 그 아래쪽에 그룹을 만들어서 분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요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저희가 수집한 올 레퍼런스를 열어볼까요? 네, 올 레퍼런스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개의 레퍼런스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룹별로 분리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좌측에 있는 마이 그룹스의 마이 그룹스에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고 그룹을 선택을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시고 상단 또 아래쪽에 선택하셔도 되세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그룹을 생성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가 등장하게 되는데 제일 상단에 있는 크리에이트 그룹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뉴 그룹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룹은 여러 개 만드셔도 되세요.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크리에이트 그룹 한 번 더 누르면은 뉴 그룹이 하나 더 생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지게끔 됐고요. 이거를 하나를 묶는 게 이 그룹 셋입니다. 여기 꺽쇠로 되는 게 그룹 셋이에요.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위에서 네 번째 있는 크리에이트 그룹 셋을 누르시게 되면은 꺽쇠로 되는 뉴 그룹셋 하나 만드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시고 그룹셋에서 또다시 크리에이트 그룹을 누르시면은 아래쪽으로 그룹을 만드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다만 이제 우리가 폴더 같은 경우는 컴퓨터 폴더 만들 때 폴더 아래에 또 폴더를 만들고 그 아래 또 폴더를 만들고 폴더를 만들고 이렇게 계속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룹은 그룹 셋 아래에 그룹 여기까지만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고 그룹은 이름 바꿔서 쓰실 수 있게 됩니다. 뉴 그룹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리네임 그룹을 해주시면 되세요. 리네임 그룹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름을 바꾸실 수 있으시게끔 되어 있으시고 이름은 설정하시는 대로 오른차순 내림차순 순서대로 정렬이 자동으로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앞에 넘버를 주시고 이름을 바꾸신다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름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그룹 셋도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리네임 그룹 셋을 하시게 되면은 역시 여기도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핑에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그룹을 좀 구분해 두신 다음에 올 레퍼런스에 가서 원하는 것들을 그룹에 넣어 주시면 되세요. 그룹에 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레퍼런스를 선택을 해 주시고 네, 선택한 레퍼런스를 꾹 누르신 상태에서 쭉 드래그 하셔서 그룹에다가 넣고 되는 그룹에다 떨어뜨려 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렇게 카운트 하나 올라가게 되고 또 추가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드래그 하셔서 추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카운트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하나씩은 안 하실 거고 여러 개를 한 번에 선택해서 하실 거예요. 그러실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컨트롤 키,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은 여러 개의 레퍼런스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해제를 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복수개를 선택하거나 해제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선택을 해주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고 쭉 드래그 하셔서 그룹에다가 넣어주시면은 한 번에 뭐 4개든 10개든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는 나는 여기 있는 전체를 다 그룹에 넣고 싶다면은 전체를 다 이렇게 드래그를 쭉 한 번에 하셔서 잡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A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전체가 셀렉트가 되게끔 되어 있고 전체를 다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그룹에 넣으시면은 전체를 다 넣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말씀드린 이 기능들은 그냥 일반적인 그 컴퓨터 기능입니다. 여기서도 그냥 폴더들을 이렇게 여러 개 선택하고 싶으면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컨트롤 키를. 그 다음에 컨트롤 A를 누르면은 전체가 셀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엔드노트는 기본적으로 윈도우의 단축 키들을 대부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해주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 같은 경우는 좀 이해를 잘 해주시려면은 이게 폴더 기능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어떤 개념이냐면은 제가 좀 보여드리 편하기 위해서 이나리 선생님의 논문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나리 선생님의 논문에다가 논문을 A 그룹에도 넣고 B라는 그룹에도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넣었을 때 무슨 뜻이게 되냐면은 A, B라는 그룹은 필터링 개념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나리 선생님이란 논문에다가 A라는 태그인가 B라는 태그를 같이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A라고 태그한 것들만 필터링해서 무효 이렇게 한 거예요. A라는 태그로 필터링된 논문이에요. B라는 태그를 붙인 논문들만 필터링 하겠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터링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폴더에다 집어넣는 개념이 아니라 이 전체 논문 중에서 내가 A라고 명명한 필터링 해놓은 것들만 아니, A라고 태깅한 것들만 모여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A라고 태깅한 것들을 지우고 싶다. 여기에서 이나리 선생님의 논문에서 A라는 태그를 지우고 싶다라고 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팝업 메뉴 등등 하게 되는데 여기서 remove reference from group을 하시면은 이 그룹에서 제외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remove reference from group을 눌러보시게 되면 A라는 태그를 지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나리 선생님의 논문은 이제 A라고 필터링하면 안 나오게 되고 B라고 필터링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룹에서 지우고자 할 때는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시고 remove reference from group을 눌러주시면은 그룹에서 지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룹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 정리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레퍼런스를 그룹핑을 해놨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의 초록 정보들까지만 읽는 걸로는 이제 더 이상 만족스럽지가 않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논문의 원문을 보시고 원문 내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뭔가를 활용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 논문의 원문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파일 어태치 파일 기능입니다. 썸머리 탭에 보시게 되면 어태치 파일이라는 아이콘이 있게 되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레퍼런스 정보에다가 파일을 붙여 놓을 수 있게 돼요. 붙일 수 있는 파일은 PDF, JPG, DOC, PPT, 엑셀 등등 모든 형태의 파일들은 다 붙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그리고 파일을 붙일 수 있는 개수는 하나의 레퍼런스당 여러 개를 붙일 수 있어요. 개수는 크게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들이 대부분 하나의 레퍼런스에 붙이는 파일의 개수는 어느 정도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해당되는 아티클의 원문 정도 붙일 거고, 뭐 피겨나 테이블이 별도 파일로 되어 있으면 그거 붙이실 거고, 네, 서플리먼터리 매테리얼이 있으면 그 정도 붙이시게 되겠죠. 네, 뭐 추가로 더 내가 참고해야 될 자료들이 있으면 어디셔널에 붙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이고 싶으신 만큼 다 붙이셔도 크게 무방하게 다 붙을 거고요. 용량도 제한은 없습니다. 파일 용량이 아무리 커도 붙이는 건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붙이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붙이게 되면은 ENF 파일과 데이터 폴더의 크기만 좀 커지는 거예요. 거기 안에 파일이 붙기 때문에 ENF가 데이터 폴더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의 크기나 개수에 상관없이 붙여주시면 되고 붙여진 파일들은 이렇게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붙여진 파일들을 내가 열어보고자 할 때는 해당되는 파일의 요 우측에 있는 꺽쇠 기호를 누르시게 되면은 오픈 위드라고 해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PDF 같은 경우는 어도브 어크로뱅 리더로 열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뭐 DOC 같은 경우들은 뭐 오픈 위드 MS 워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컴퓨터, 선생님들이 쓰시는 컴퓨터의 설정상에 해당되는 파일을 어떤 프로그램을 연결해 놨는지에 따라서 여기에 명칭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오픈 위드라고 되어 있는 걸로 누르시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열어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PDF들을 원문을 붙여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지금은 레퍼런스 개수가 적으니까 다 손으로 붙이면 돼요. 근데 100건, 200건 넘어갈 때는 이걸 언제 손으로 붙이지 할 때 등장한 기능이 find 텍스트예요. 이 기능은 뭐냐면은 해당 저널 사이트를 찾아서 자동으로 PDF 파일을 첨부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레퍼런스 리스트를 그냥 내가 일일이 안 붙여도 자동으로 붙어오는 거예요, PDF가. 굉장히 좋죠. 근데 이게 무조건 100% 붙진 않아요. 저작권에 따라서 구독하고 있는 저널 중에서 출판사에서 원문 접근이 허가된 문헌들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가 수집하고자 하는 PDF들을 레퍼런스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거나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Find Text 눌러주시면 되세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걸 다 하시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이 중에 몇 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한 5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몇 개만 선택을 한번 해보실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5개를 선택을 해놨고
이 상태에서 여기 아이콘 6개가 있는 곳 중에서 5번째는 이 돋보기 모양이 있는 아이콘을 선택을 하셔도 되시고 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Find Full Text가 아예 써 있어요, 메뉴가. 네, 마우스 우클릭하면 나타나는 메뉴인데 Find Full Text 누르셔도 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누르셔도 돼요. 자,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면 좌측에 Find Full Text라는 임시 그룹이 생성이 되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Find Full Text 서칭은 내가 처음에 선택한 개수만큼 카운트 됐다가 카운트 하나씩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면서 나머지 3개가 생성이 되는데 PDF로 찾게 되면은 found PDF로 원문 PDF가 첨부됐다는 걸 보여주게 되고 found URL가 not found는 못 찾은 경우에요. found URL니까 URL을 찾았으니까 URL 클릭하면 원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URL 누르시면은 그 원문을 구매하세요라는 페이지까지 인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 제공을 이제 저작권에 따라서 막아놓은 회사들이 대부분 URL만 주게끔 되어 있고요. not found 같은 경우는 아예 없는 경우예요. 대부분 not found로 나오는 경우들이 국내 문헌이 대부분 좀 그렇고요. 너무 오래돼서 PDF 자체가 없는 문헌들인 경우들도 not found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돌려놓은 거는 보게 되면은 found PDF가 4건, not found가 하나예요. found PDF 4개를 눌러보게 되면은 앞에 클립 모양 아이콘들이 생성된 걸 보일 수 있는데 이 클립 모양은 이 레퍼런스에 1개 이상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레퍼런스 선택을 해보게 되면은 썸머리 탭에 이렇게 PDF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꺽쇠기호 누르고 오픈 위드 눌러주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PDF를 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바로 열려서 PDF를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편리하죠. 이렇게 PDF로 바로 불러오기 때문에. 네, 업데이트 하시고 나면은 에디트 탭 옆에 PDF 탭이 있을 건데 이 PDF 통해서 바로 이렇게 엔드노트 상에서도 PDF를 읽어내실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편리하게 읽어내실 수 있게끔 엔드노트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업데이트 하시면 바로 여기 PDF 탭이 투하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명을 또 드려야 될 거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의 확률로 이게 붙습니까? 라고 설명문을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오픈 어세스 저널들 요새 이제 무료로 열리는 학술지 같은 논문들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붙습니다. 근데 이제 저작권에 많이 막혀져 있거나 국내 문헌들 위주로 수집을 하셨다? 한 10%, 20%밖에 안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모으시는 레퍼런스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서관에 도서관 메인 화면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전자자료 불법 이용 발생 및 접속 차단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원문 과다 다운로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엔드노트에다가 우리가 사이언스나 뭐 네이처지 이런 것들 수집이 되게 편해요. 그냥 펌메드에서 다 긁어오면 되니까. 그거 다 불러오신 다음에 전체 다 잡고서는 파인드 푸테트를 해버리시게 되면은 이게 초당 엄청 빨리 다운로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다 사용을 잡혀버립니다. 네. 그러니까는 무슨 뜻이냐면은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내가 논문 찾으시고 내가 연구 목적으로 레퍼런스 찾으시고 돌리시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예, 그런 경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 사이언스 다 모아버릴 거야. 그러면서 뭐 2023년 나온 거 다 모아야지 싹 받아놓고 싹 돌려버리면은 바로 그냥 막혀버립니다. 이게 막히면은 우리 기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이언스 못 봐요. 네, 이런 일이 좀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이제 제가 이제 좀 확인을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정보보호팀에서 또 확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만 안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쓰시는 건 크게 문제는 없으시고 그냥 좀 욕심을 내서 그냥 내가 갖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 주제 분야도 아닌 것들 막 다 갖고 있을 거야. 사이언스 다 갖고 이렇게만 아시면 되세요. 예,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find text 기능을 설명을 드렸으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좀 생각이 드시는 거는 이미 내 PC에 너무나 많이 모여져 있는 PDF 논문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PDF 파일의 논문 정보 반입 기능을 통해서 또 가져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레퍼런스를 찾아서 거기다 PDF를 막 붙여놨잖아요. 근데 이미 내가 찾아놓은 PDF를 거꾸로 PDF를 불러오면은 여기에다 레퍼런스 쌓아놓을 수 있어요. 자,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메뉴가 단일로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단의 파일에 임포트에 폴더 메뉴에 들어가신 다음에 옵션 설정하시고 임포트를 선택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PDF 파일을 임포트 해오는 겁니다.
한번 이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선생님들이 PDF 파일이 좀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시연으로 보여드리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을 보여드릴 수 있게끔 ABC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ABC 프로젝트라는 네, ABC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고 여기 안에 PDF 파일이 3개가 있는 거예요. 네. 이 폴더의 안에 있는 PDF 파일을 다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 PDF 파일이 굉장히 많은 상태를 좀 가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불러올 때 방법은 상단의 파일 메뉴에서 임포트의 폴더를 쓰시는 겁니다. 네, 폴더를 통째로 해서 PDF를 다 끌고 올 거예요. 파일에 임포트 폴더 메뉴예요. 그 다음에 추즈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폴더를 선택할 수 있는데 현재는 ABC 프로젝트라는 폴더였죠. 그 ABC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옵션 2개는 그냥 선택을 해놓도록 할게요. 하이 폴더도 갖고 오라고 하고 그룹도 만들라고 해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임포트 옵션은 단일하네요. PDF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두플리케이트 중복은 지금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이 상태로 임포트 눌러버립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폴더에 있던 PDF 파일들을 다 정보를 갖고 오게끔 갖고 와서 반입을 시켜버려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다가. 100건이면 100건 다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좌측에 그룹 셋에는 지금 ABC 프로젝트라는 그룹 셋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아까 옵션에서 그룹 셋 만들려고 해놨기 때문에 이게 생긴 거고요. 들어온 거 임포트 레퍼런스 임시 그룹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 파일 다 들어왔죠? 3개 다 붙었으니까. 그 들어온 거 보게 되면은 에디트 탭에 가보게 되면은 정보가 다 들어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초록 정보가 다 들어왔죠. 썸머리 탭에도 다 보이는 그게 보인 겁니다. PDF도 당연히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파일을 그대로 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PDF 파일들도 이렇게 열 수 있어요. 다만 이게 100%다 되진 않아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HTTP에 가보면은 정보가 아무것도 없고 타이틀명에 그냥 파일 이름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어요.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보시면 파일은 그냥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파일을 불러왔기 때문에. 근데 이 파일 자체에는 모든 정보들은 다 있어요. 파일 자체에 이게 뭐 아티클 타이틀부터 해서 초록 뭐 저자명 다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컴퓨터가 이게 저자명인지 읽어내는 기능은 없어요. PDF 자체를 이렇게 읽어내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이 PDF 파일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읽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메타데이터 정보가 묻어있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파일명만 갖고 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갖고 온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에디트 탭에 가셔서 해당되는 아티클을 펌베드나 구글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비어있는 필드를 다시 수정해서 채워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정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PDF 파일들도 다 불러올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펌메드에서 갖고 온 정보들 그리고 PDF로 내가 갖고 온 정보들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짬뽕이 되면서 중복이 막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중복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는 이제 고민에 빠지시게 되는데 그 방법은 바로 다음 장에 있는 레퍼런스 중복 찾기 기능을 통해서 제거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레퍼런스 중복 찾기 기능은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상단 라이브러리 메뉴에 가시게 되면은 Find Duplicate라는 기능이 있고요. 요걸 클릭만 하시면 되세요.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파워창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데 이 파워창은 좌측과 우측 중에서 이제 2개가 동일한 것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팝업을 띄워주는 건데 이거 직접 비교하시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냥 바로 캔슬 눌러버리면 됩니다. 이 파워창 나타나자마자 바로 캔슬. 무슨 뜻이냐면은 자 엔드노트가 중복을 걸르는 방식은 구두점 하나, 띄어쓰기 하나까지 동일하지만 중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중복이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실 필요 없고 그냥 캔슬 눌러버리시면 되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에 있는 것처럼 2개의 중복 중에서 하나만 셀렉트가 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먼저 들어온 게 남게 되고요. 뒤에 들어온 거를 이제 선택을 해줘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무브 레퍼런스 스트레시를 해주시게 되면은 다 지워지게 됩니다. 이게 지워지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제거가 되면 좋은데 데이터베이스별로 정보가 들어왔을 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사람이 한 번 더 걸러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 보이시는 2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아티클은 완벽하게 동일한 아티클인데 첫 번째 아티클은 전월명이 풀네임으로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아티클은 전월명이 약어로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2개를 중복으로 절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직접 보고 걸러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나를 선택해서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 올 레퍼런스에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올 레퍼런스에서 상단에 라이브러리 메뉴를 누르시고 Find Duplicate를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Find Duplicate 클릭. 해주시게 되면은 좌측과 우측을 비교하는 화면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안 나타나시는 선생님들 같으신 경우들은 중복 수집을 안 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고 화면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파워사인이 떴다라고 하시게 되면 좌우를 비교할 거 없이 그냥 캔슬 해버리시면 됩니다. 캔슬 하시게 되면은 둘 중에 나중에 들어온 게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Move Reference to Trash를 해주시면 되세요. Move Reference to Trash를 해주시게 되면은 중복된 게 지워집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제거를 하고 2차 중복 논문 제거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 레퍼런스에 가셔서 저자명이나 타이틀명으로 정렬 하신 다음에 위에서부터 쭉 보면서 내려오시다가 잘못 들어오거나 중복된 게 있다고 하게 되면은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Move Reference to Trash로 지워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Move Reference to Trash를 하시다 보면은 간혹가다 엉뚱한 걸 지울 수도 있게 되겠죠. 잘못해서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당황하시지 마시고 이럴 때는 요 좌측에 있는 그룹 메뉴 중에 트래시 메뉴로 가시면 되세요. 트래시 메뉴에 가시게 되면은 지운 것들 남아있게 되는데 지운 걸 다시 복구시키면 되세요. 또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까 그룹에 그룹핑한 것처럼 똑같이 내가 복구하고자 하는 거 선택을 하시고 쭉 들어가셔서 올 레퍼런스에다가 드랍해 주시면 네, 복구가 됩니다. 이게 다시 복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는 것도 이렇게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무브 레퍼런스 트리시 하셔도 되시지만 지우고자 하는 게 여러 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개 선택하시고 한 번에 들어가셔서 트리시에다가 넣으셔도 되세요. 예, 이렇게 하셔도 지워집니다. 또는 여러 개를 복구하고자 하면은 여러 개 다 선택하시고 다시 올 레퍼런스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룹 패널은 이렇게 숫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패널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우시다 보면 트래시가 엄청 늘어날 수가 있어요. 트래시는 나중에 불필요하다 하시면은 우클릭 하시고 empty 트래시 하시면은 다 비워지게 됩니다. 네, 뭐 자주 비우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냥 가끔 가다 한 번씩 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중복 찾기 기능은 매번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내가 정보를 어느 정도 많이 수집하신 다음에 다음 프로젝트가 뭔가 진행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뭔가 하실 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게 최종적으로 그러면서 내가 이 다음 프로젝트, 그러니까 뭐 논문을 쓰든 연구 계획서를 쓰든 뭔가 작업을 하든 간에 쉐어를 하든 간에 어떤 식으로 내가 좀 정리를 마지막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되세요. 첫 번째 방법은 그룹이에요. 아까 제일 첫 번째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룹핑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28개 레퍼런스 모아놓고 요 28개를 쉐어를 하는 거죠. 자, 내가 이 엔도트 라이브를 줄게. 근데 그 중에서 이 그룹의 여기 그룹을 보세요라고 이제 메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메일에서 적어서 보낼 때 엔도트 라이브를 보내게 되면 PDF 파일은 어떡하지? PDF 파일 다 같이 가요. 네, 다 같이 가고요. PDF 파일에서 보시게 되면은 요거를 여기서 자, PDF 파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보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편집을 하시게 되잖아요. 뭐 이렇게 편집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메모도 다르시고 그 다음에 이거 닫으시면서 저장을 하겠죠. 그 저장한 내용들이 여기 다 입혀집니다. 네. 그래서 내가 엔도트 라이브를 전달하시게 되면은 그 상대방이 열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PDF 파일에 메모해 두거나 하이라이트 해둔 게 다 같이 가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열었을 때 파일 그대로 다 붙어 있고 이 PDF 파일 열었을 때는 선생님들이 PDF 파일에 메모해 놓은 거가 다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도 이렇게 봤구나. 이거를 내가 확인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 방법은 그룹을 일일이 만들어서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올 레퍼런스 하면 뭐 1000개, 2000개 막 늘어나는 상태에서 그룹이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번 주기도 좀 부담스럽고 할 때는 아예 새롭게 라이브러를 만들어 주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우클릭하고 카피 레퍼런스 2라는 기능을 쓰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룹되어 있는 것 중에서 여기 네 개가 있는 그룹을 만약에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클릭하시고 카피 레퍼런스 뉴 라이브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라이브를 카피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화면 쪽에다가 뭐 2024, 0117 케이스 이거 케이스 리포트 쓸 때 요거 네 개로 쓸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엔도트 라이브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도스 라이브러리는 여러 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워드 파일도 하나의 파일로 계속 똑같은 그거를 썼다가 지웠다 썼다 지웠다 쓰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 쓰시듯이 엔도트 라이브도 필요할 때마다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전체가 네 개인 걸로 딱 만들어서 이거 케이스 목적으로 쓸 거야. 뭐 이거는 뭐 목적으로 쓸 거야.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목적별로 나눠서 카피해 둘 수 있습니다. 카피의 장점은 뭐냐면은 PDF가 똑같이 따라가요. 네, 그리고 PDF 따라간다는 거 여기에 메모 해놨으면 메모도 다 쫓아왔다는 소리겠죠. 그런 식으로 카피를 하시게 되면은 별도로 다시 PDF로 수집할 작업 필요 없이 다 작업이 되어 있는 내가 리서치 노트에 편집한 것과 다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논문 자료를 공유를 하실 때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뭐 엑셀이나 워드에다가 쭉 리스트업을 해 놓으시면서 거기에다가 그 논문들에 대한 어느 정도 분석을 쭉 정리를 해 두시고 그다음에 그 PDF 원문은 따로 폴더에 모아 놓으시고 그 PDF 원문의 파일들 이름을 바꾸셔가지고 매칭을 시켜서 공유를 하시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세요. 지금은 네, 이렇게 딱 정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카피해가지고 요 리스트가 엑셀이나 워드에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내가 필요한 것들 정보 다 공유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중에 PDF 파일까지 첨부가 되어 있으면은 원문들도 그냥 이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열어서. 그러니까는 따로 PDF 파일을 따로 폴더에 저장해서 따로 줄 필요가 없이 엔도트 라이브러리만 전달하게 되면은 이 상태로 다 가게 되고 여기다가 내가 필요한 것들 메모 같은 거 다 붙여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새는 따로 엑셀이랑 워드 파일이랑 뭐 그다음에 거기다가 더해서 저기 뭐 PDF 파일까지 다 모아가지고 전달 안 하시고요. 그냥 이렇게 엔도트 라이브러리 하나에다가 다 만들어서 저장해서 전달하고 여기서 관리하시고 하세요. 그냥 한 인터페이스 다 보시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익숙해지시려면 조금 시간은 걸리실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과거에 하던 방법이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 익숙하다 보니까 익숙하면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화면이 이제 툴이 바뀌시고 이걸 활용하는 게 익숙해지시면은 이것만큼 빠르게 보시기가 또 편하게 보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관리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다 관리가 끝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갖고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시는 활동은 바로 내가 논문을 쓰면서 참고 문헌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내가 수집한 레퍼런스를 내 논문의 참고 문헌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MS 워드의 엔드노트 탭을 활용해서 쓰시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논문을 쓸 때 활용하게 됩니다. 한번 그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 삽입할 때는 요 순서대로 좀 진행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먼저 첫 번째는 내 엔노트 라이브러리에서 인용하고자 하는 논문 레퍼런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여러 개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용하고자 하는 곳에 커서를 두신 상태에서 상단의 엔도트 탭에서 인서트 사이테이션에 인서트 셀렉티드 사이테이션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해당되는 위치로 본문 내 인용 정보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그 본문의 가장 하단 쪽에 레퍼런스가 쌓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 지금 PC에서 MS 워드 한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넣어볼 거니까 워드 실행해 주시고 워드 실행하신 다음에 새 문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 새 문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 네, 테스트 연습할 용도니까 그 다음에 엔도트 라이브러리 가보시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수집한 레퍼런스에 초록 정보들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 초록 정보의 일부분을 좀 복사해 올게요. 왜냐면 이제 내가 글을 쓰고 있다고 가정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구문이 이렇게 내가 쓰고 있었다, 논문을 쓰고 있었다고 가정할 겁니다. 내용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쓰고 있었다. 예,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 여기다가 한번 인용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세팅을 좀 해주시도록 할게요. 인서트 라이브러리에서 썸머리 탭에 있는 초록의 일부를 긁어서 마치 쓰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해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해보게 되면은 내가 논문을 쓰고 있는 워드 파일과 엔도트 라이브러리 두 개를 동시에 열어놓고 참고 문헌을 넣는 작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하시면 되겠고,
이제 요 레퍼런스, 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관리가 다 끝난 상태여야 되겠죠? 네, 관리가 다 끝나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잘못된 정보가 들어와 있지도 않을 거고, 그다음 중복된 정보가 남아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서 내가 인용하고자 하는 게 있으시면은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세 개 먼저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 개를 선택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워드로 옵니다. 워드로 와서 내가 인용하고자 하는 위치에다 커서를 두시면 되시는데, 대부분 이제 커서의 위치는 뭐 구두점 앞인지 뒤인지는 이건 이제 추후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고, 저는 구두점 앞쪽에다 찍어 볼게요. 앞쪽에 찍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 엔드노트 탭에 들어가서 엔드노트 탭을 눌러주시고, 그러니까 커서를 여기다 두신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엔드노트 탭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좌측에 insert citation이라는 글자가 있을 겁니다. insert citation. 요 위에 돋보기가 아니고 요 아래쪽이에요. 아래쪽에 insert citation 눌러주시고 두 번째는 insert selected citations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insert selected citations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본문 내 인용 정보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본문의 가장 하단 쪽에 레퍼런스 쌓이는 걸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자, 지금 저는 숫자로 들어왔는데 선생님들 같으신 경우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저자명의 연도 그리고 아래쪽에는 막 초록 정보들까지 어지럽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잘못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요 스타일, 그러니까 이 레퍼런스의 모양을 annotated라는 형식으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 디폴트이기 때문에 숫자 형태로 보시고 싶으시면은 여기 annotated 스타일 annotated로 되어 있는 이 드롭다운 바를 눌러주시고 여기 넘버드로 바꿔볼까요? 넘버드로 한번 바꿔보시게 되면 본문 내에 숫자 형태로 인용이 될 거고 아래쪽에 레퍼런스 리스트업이 바뀌게 됩니다. 모양들이. 자, 여기까지 잘 되실까요? 한 번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1번부터 3번까지 넣었으니까 이번 뒤쪽에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1번부터 3번 있던 데 말고 이 뒤쪽으로 이 문장이 그 다음으로 쭉 가서 다음 쪽에다가 아까 3개 넣었으니까 다른 아티클로 이번에 한 4개 정도 이렇게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4개를 선택을 해보고 커서 위치 잘 확인하신 다음에 상단의 엔드노트 탭에서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세요. Insert Citation에 Insert Selected Citations를 눌러보시게 되면 본문 내 인용 번호는 앞에 1번부터 3번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가 자동으로 번호를 연달아서 인용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 번호가 정렬이 되겠고요. 아래쪽에 레퍼런스는 역시 마찬가지로 3번까지 있던 거에서 7번까지 이렇게 쌓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잘 되실까요?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주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논문을 써보신 선생님들은 이게 몇 편인지 바로 보이실 거예요. 일단 본문 내 인용 정보 순서를 손으로 안 맞춰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편리하죠. 자동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그리고 레퍼런스의 모양 보시면은 다 똑같아요. 예, 어디가 볼드 채워야 되고, 어디를 띄었어야 되고, 어디는 이탈릭 채워야 되고, 저자명이 몇 명 이상이면 애돌로 표기해야 되고, 이미 그 규정에 따라서 다 잡혀 있습니다. 이래서 엔드노트로 논문을 인용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참고 문헌 작업들을 끝내실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이제 또 추가적으로 알려드려야 될 거는 여기 1번부터 3번이 있었는데 여기 3개 레퍼런스가 있었는데 지도 교수님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2개의 레퍼런스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냐면은 추가를 할 때는 이 뒤쪽에다 커서를 두시면 안 되세요. 요 가운데쯤, 네, 가운데쯤 해주시면 되세요. 이게 회색 음영이 진하게 잡히게끔, 예, 회색 음영이 진하게 잡히는 가운데쯤에 커서를 두시고 이 상태에서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레퍼런스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가운데쯤 커서 돼 있죠. 똑같이 Insert Citation에 Insert Select Citation 누르시게 되면은 1번부터 3번까지였던 게 1번부터 5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 건 당연히 6번부터 9번으로 밀리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레퍼런스 추가할 때는 가운데쯤에 커서를 두고 진행을 하셔라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설명한 게 여기 있는 페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을 삽입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엔드노트가 연동된 부분, 클릭할 때 회색 음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이미 편집하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제가 기재를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지금 선생님들이 그 워드 파일을 보시게 되면 이게 선택을 하실 때마다 이 진하게 회색 음영으로 잡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는 전체적으로 드래그를 쭉 해보시게 되면은 일반 드래그 음영보다 더 진한 회색 음영으로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필드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앞전에 용어 설명드릴 때 했던 필드 코드란 부분인데 요 진한 회색 음영은 워드랑 엔드노트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드노트에서 정보가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라는 거를 진한 회색 음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임의로 편집하면, 즉 진한 회색 음영 부분을 임의로 편집하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임의 편집은 도대체 무엇이냐면은 이 부분을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로 내가 직접 키보드로 삭제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키보드로 그 회색 음영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또는 직접 타이핑을 한다거나, 또는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컷 앤 페이스트를 실행한다거나, 이러면 에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2번 레퍼런스 잘못 들어왔네. 지워야 되겠어? 라고 해서 이게 드래그 하시고 딜리트나 백스페이스로 지우시는 경우. 그다음에 이 문단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다 잡아서 잘라내시는 경우. 왜 안 되죠? 여기 회색 진한 음영 잡혔죠. 이 상태에서 잘라내면 안 돼요. 네, 이러면 에러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필드 코드가 있는 부분들은 키보드로 건드리면 바로 에러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에러 날까 봐 좀 두려워들 하세요. 내가 논문 이만큼 써놨는데 에러 나서 이 파일 못 쓰면 어떡하지? 당황하신 경우가 있는데 엔드노트 전 세계에서 쓴다고 말씀드렸죠. 에러가 없습니다. 에러 없어요. 실제로 이런 걸로 에러 발생하는 이유는 사용법을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도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사용 방법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요 에러를 0%로 만드는 방법, 아예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은 요 참고문헌 삭제 방법만 잘 해주시면 되세요. 삭제 방법 한번 보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삭제는 엔드노트 탭 메뉴에서 보시면은 에디트 메뉴 사이테이션 메뉴에서 이 누르시게 되면 이 에디트 메뉴 사이테이션 메뉴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나타난 팝업 창에는 내가 지금까지 인용한 것들에 대한 리스트업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레퍼런스를 지우고자 할 때는 그 가장 우측에 있는 검은색 역삼각형을 누르시고 리무브 사이테이션 누르신 다음에 다 지우고 나면은 OK 버튼 누르시면 다 삭제가 잘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레퍼런스들 다 삽입이 되어 있는데 상단에 엔도드 탭 메뉴에서 에디트 메뉴 사이테이션 메뉴, 아까 인서트 사이테이션 바로 우측에 있어요. 에디트 메뉴 사이테이션 메뉴 클릭할게요. 에디트 메뉴 사이테이션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파워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인용한 것들이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1, 2, 3, 4, 5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는 거예요. 1번부터 5번일 경우에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지우고자 하는 게 있으시면은 검은색 역삼각형을 누르고 리무브 사이테이션 누르시면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지워볼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 2개 넘기고 아래쪽도 2개만 남겨볼게요. 이렇게 2개, 2개 이런 식으로. 이 지우자마자 바로 바깥쪽 활성화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캔슬 누르시면 지우던 게 취소가 되긴 합니다. 이렇게 다 지우고 OK를 누르시면 이제 활성화가 돼요. OK 눌러보게 되면은 삭제가 되고 1, 2, 3, 4 이렇게 남게 됩니다. 예, 번호 정도는 알아서 맞춰주니까 지우게 되면요. 아래쪽도 레퍼런스 4개만 딱 남아요. 네. 이렇게만 지우시면 에러 아예 없습니다. 자, 그럼 이미 편집 안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2번 레퍼런스 지우고 싶어요 라고 하시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에디트 메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두 번째 레퍼런스 지우면 되죠.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에러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문단을 앞으로 옮기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면 이렇게 대부분 옮기시면 되세요. 3, 4번이 있던 위치를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여기다 제가 그냥 표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요 3, 4번을 잠깐 빼놓을 거예요. 잠깐만 빼놓고 2개를 지어서 빼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드래그해서 잡아요. 그 다음에 잘라냅니다. 여기 잘라야 되죠? 진한 회색 음영이 없으니까요. 그 상태에서 붙여 넣어줘요. 네, 진한 회색 음영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편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다가 커서를 두고 아까 3, 4번을 선택을 해서 네, 라이브를 3, 4번 선택해서 다시 insert select citation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가 3, 4번이 안 들어오겠죠, 당연히.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왜냐면 순서 들으니까 여기가 1, 2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고, 3, 4로 바뀌었는데 아까 저기 인용한 게 똑같은가 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예, 인용한 걸 한 번 더 인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기서 똑같은 걸 인용을 두 번 했기 때문에. 1, 2, 1, 2로 나타난 겁니다. 다른 거 넣게 되면은 당연히 번호가 바뀌게 되겠죠. 추가해주게 되면은 1부터 4, 1,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단을 바꿀 때도 잠깐 빼놨다 다시 넣으면 되세요. 그래서 참고 문헌은 넣고 빼고만 잘 해주시면 에러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급하게 막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우지만 않으시면 되고 그냥 잠깐 빼놨다가 다시 넣고 이렇게 작업만 해주시면 아예 에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웃풋 스타일 변경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잠깐 해봤어요. 어노테이트드라는 거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수집한 레퍼런스가 학술지 양식 밖에 출력하는 데 사용하는 파일이 아웃풋 스타일 파일이에요. 근데 요거는 직접 편집해서 쓰실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걸 수정하시는 거 배우시려면 한 2시간 또 배우셔야 되시니까 대부분은 이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도 가능하시고요.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세요. 도서 홈페이지 어디 있냐면은 그 엔드노트 받으셨던 메뉴로 가시면 되세요. 엔드노트 다운로드 받았던 메뉴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다운로드 받은 요 메뉴 탭 메뉴에 보시면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스타일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널명으로 이렇게 스타일 파일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난 저널 오브 티슈 엔지니어링에 투구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ENS라는 형태로 파일이 있거든요. 요걸 받으셔서 쓰시면 되십니다. 근데 요걸 그냥 받으셔서 쓰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스타일 파일 사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엔드 스타일 파일 영원에 참고하시 봤는데 요거 있죠.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파일을 어떻게 쓰시는지 설명을 쭉 해놨어요. 요거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쓰셔야 되세요. 예, 요거 안 읽어보시고 그냥 쓰시면 안 되세요. 왜냐면 여기에 어떤 설명이 들어가 있냐면은 이 파일을 받으시게 되면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 파일을 받았으면은 이 파일을 지정된 경로에 넣어주셔야 되세요. 그 설명이 써 있는데 그 설명 들어가게 되면은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즈에 엔드노트 폴더에 들어가서 스타일즈란 폴더에 들어가셔서 여기다 붙여 넣어 주셔야지만 불러올 수 있어요. 이 설명이 다 써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를 꼭 읽어보시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시고 이렇게 넣어두셔야지만 상단에 스타일에서 셀렉터나 스타일이라 제일 상단에 있는 이 메뉴를 눌러서 여기서 찾아서 쓰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지금 셀렉터나 스타일 하시면은 이미 많이 있는데 여기 기본으로 제공하는 거라서 좀 올드한 것들도 있고요. 안 맞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적용을 해보시고 안 맞으면 바꿔 쓰셔야 되겠죠. 아까 받은 채널 오브 티슈 엔지니어링은 여기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해서 적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본문 내 인용 번호의 모양도 뭐 위첨점을 위첨자로 바꿔주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전월명이 이렇게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학술지네요. 그리고 7명 이상이면 애돌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고 연도 뒤에는 뭐 스페이스 두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맞춰줍니다. 일괄적으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레퍼런스 삽입을 다 하시고 스타일은 마지막에 한 번에 착 해서 바꿔주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30개든 40개든 레퍼런스를 동일하게 모양을 바꾸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스타일이 여기 도서 홈페이지에 없거나 너무 올드하다 하시면은 이 스타일 신청 탭에 들어가서 직접 신청해 주시면 되세요. 신청 탭에 들어가서 신청해 주시면은 여기서 직접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학위 논문 스타일 파일이 여기에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엔드노트 스타일에 들어오셔서 가장 위에 성의유정 대강 학위 논문 스타일 파일 여기 있죠? 요거 받으셔서 쓰시면 되세요. 혹시 학위 논문 준비하신 선생님들은. 자, 레퍼런스 레이아웃 폰트 설정은 여기 있습니다. 그 엔드노트 탭 메뉴에 보시면은 비블리오그래피라고 써 있는 바로 우측에 보면 요만한 아이콘이 있거든요. 요걸 누르시면은 두 번째 탭에서 레이아웃들을 바꾸실 수 있는데 요 레이아웃은 참고 문헌, 그 레퍼런스의 그러니까 엔드노트를 통해서 들어온 참고 문헌들의 글자 크기나 글꼴을 바꾸는 메뉴이기 때문에 바꾸실 때는 여기서 쓰시면 되세요. 자, 그렇게 논문을 다 작업을 하시고 참고문헌 삽입까지 다 끝나셨으면은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투구하시기 바로 직전 단계까지 오신 거거든요. 그럼 투구하시기 전에 투구정을 쭉 보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당신이 만약에 레퍼런스 매니저 소프트를 사용했다고 하면은 필드 코드를 다 제거해라. 일렉트로닉 매니스크립트를 서브미팅 하기 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 파일을 제출하기 전에 필드 코드 다 제거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진한 회색 음영을. 왜 그러냐면 진한 회색 음영이 남아있으면은 에디터들이 편집하기 되게 힘들어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게 되냐면은 Convert Citation Chain Bibliography라는 메뉴에서 Convert to Plain Text를 하시게 되면은 엔도트 연동을 다 제거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뉴는 여기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요 상단에 엔도트 탭 메뉴에 컨버트 사이트는 비블리오그래피에 컨버트 투 플레인 텍스트 요 메뉴거든요. 이거 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백업 먼저 꼭 해주셔야 되세요. 그런데 연구물 작업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백업입니다. 백업만 잘 돼 있으면은 언제든지 다시 돌려서 작업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다. 그럼 항상 저장을 꼭 기본 원래 걸 저장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컨버트 사이트는 비블리오그래피에 컨버트 투 플레인 텍스트 누르시면은 이 필드 코드가 다 제거가 돼요. 한번 해볼게요. 컨버트 투 플레인 텍스트 클릭하시게 되면은 새로운 카피 버전을 만들 겁니다라고 하고요. 이제 그 필드 코드 다 깨질 거라고 이제 이야기해줘요.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문서 2라고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드래그를 해도 진한 회색 음영이 잡히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필드 코드는 이제 제거가 된 거죠. 그건 이렇게 제거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엔도트라는 프로그램은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엔도트 팀 메뉴는 있지만 스타일을 바꿔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 반응 없어요. 그리고 내가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1, 2번에다 추가해야지 하고서는 새롭게 인서트를 해주게 되면은 얘는 그냥 얘 자체가 새로운 레퍼런스로 잡혀요. 그래서 그냥 1번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기존 거는 이제 다 텍스트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는 그냥 제가 지금 새로 넣은 거밖에 안 남아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당황하실 때 언제시냐면은 이제 투고를 다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끊어놓고 투고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어셉트되면서 넘어가면 좋은데 리젝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다른 타겟을 선정해서 투고를 하시려고 하는데 요 파일을 갖고 작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파일을. 마지막 최종된 걸 낸 걸로 작업하시려고 하시니까. 근데 레퍼런스가 이게 바꿔야 되는데 안 돼요. 엔드노트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요거 1, 2, 3, 4번 써 있는데 요거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제가 요걸로 썼거든요. 요 라이브러리 쓴 거거든요. 얘랑 다시 연결해 주세요. 연결 절대 못 해요. 이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필드 코드, 코딩이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연결 100% 못 합니다.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백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백업. 그래서 가장 마지막 제출하기 직전의 파일로 이 파일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셔야지만 레퍼런스를 이제 필요한 만큼 추가 삭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투우정에 맞춰서 수정하셔서 다시 제출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항상 백업을 잘 해두시고 그 파일로 복원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써놨지만 엔도트 연동이 제거되면은 타이핑 수정도 안 되고, 타이핑에서 수정은 가능하지만 스타일 적용 안 되고 추가 삽입 불가하니까 이 부분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엔도트 메뉴 중에 좀 특이한 거는 매뉴스크립트 매처라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뭐냐면 여기 사이트에다 아이디를 그냥 무료로 하나 만드시면 되세요. 여기 사이트 접속하셔서 아이디 생성하시면 되시고 무료로 만들 수 있으세요. 그다음에 매뉴스크립트 매처 기능 클릭하시게 되면 로그인하러 나올 거고 로그인 해두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요 화면에 내가 쓴 논문의 타이틀과 내가 쓴 초록을 넣어두시고 Find Journals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선생님들의 타이틀과 저널 초록을 분석을 해서 이 저널은 어떤 분야의 저널들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임팩트 팩터가 몇 점 정도 되는데 여기다 투구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걸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내가 어느 저널에 투구하는지 좀 고민이 될 때 이럴 때 이런 분석 도구도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엔드노트 사용할 때 유의사항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를 종료할 건데 제가 준 채팅창에다가 지금 어, 링크를 하나 드릴 거예요. 이 링크는 뭐 특별한 게 뭐 지금 링크를 드렸는데 준 채팅창에 보시면 링크가 하나 갔을 텐데 요거는 다른 링크는 아니고 저기 정기교육 만족도 설문지 링크이기 때문에 그냥 링크 열으시고 설문지 클릭하시면서 마지막 유의사항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드노트 선생님들의 논문 작성을 도와드리는 툴이에요. 도구기 때문에 내 손에 익을수록 굉장히 효율성이 올라가고 더욱더 빨라지고 고급 기능들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지려면은
오늘 다 끝나고 나서 그냥 바로 노트북 덮고 컴퓨터 끄시기보다는 한번 라이브러리를 새로 한번 하나 다시 만들어 보고 펌메드에서 한번 수집도 해보고 파인드 풀테스트 한번 해보고 워드에서 한번 삽입도 해보고 삭제도 해보고 한 1년의 과정들을 한 번씩 클릭 한번 해보면서 한 번쯤 다시 되새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면은 불필요한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학술 DB를 통해서 정확한 레퍼런스 수집하시는 걸 중요하고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 생성할 수는 있어요. 근데 논문 워드 파일 하나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만 연동하시는 걸로 권장을 드려요. 그다음에 엔드노트는 에디트 메뉴 사이트 메뉴에서 아까 분명히 삭제 작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임의 수정만 안 하시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에러 날 일은 없으십니다. 엔드노트와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은 여기 엔드노트 메뉴 엔드노트 FAQ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오류 해결이라던가 이용 안내들이 좀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강의 들은 거가 나는 한 번 더 듣고 싶다거나 또는 다음에 또 듣고 한 번 더 다시 보면서 좀 확인하고 싶은데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면은 어, 유튜브에서 가톨릭 대학교 성의교정 도서관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채널이 두 개 나옵니다. 아카이브랑 공지 채널 두 개 나오거든요. 아카이브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정기 교육들은 이렇게 풀 버전으로 다 올라가고 있어요. 저번 달에 했던 거, 저저번 달에 했던 거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오늘 한 것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요걸로 다시 보셔도 되시고 또는 정기 교육은 또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뭐 진짜 채팅창에다 질문 주실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 하셔도 되십니다. 그다음에 하시면서 또 궁금하신 것도 있으시면은 뭐 성예가 10층에 있는 도서관에 직접 노트북 들고 방문하셔도 되시고요. 또 뭐 전화 주셔도 되시고 이메일이나 뭐 홈페이지에 문의하셔도 되시고 뭐 시톡 쓰시기도 하시니까 시톡에서 사서팀 이승재 찾으셔가지고 메시지로 문의하셔도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 채팅창에 있는 설문지 마저 해주시면 감사드릴 거고요. 네,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